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라는 것이 사실 이 이산 구조에서, 즉 컴퓨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료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수라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입력 데이터가 규칙을 거쳐서 우리가 정한 임의의 규칙을 거쳐서 새로운 값이 되는 것이 바로 함수예요. 이 함수를 이제 실생활에서 언제 사용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중에 알고리즘 파트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해시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해시 함수.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해시 함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진열할 때 어떻게 진열을 하죠? 이름 순으로 하죠. 기역부터 쭉 해서 뭐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열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책을 찾을 때 빠르게 찾기 위함이죠. 이 함수도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한 빠르게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뭐 어떤 걸로 해볼까요? 사람 이름으로 해볼까요? 만약에 사람 이름이 막 이렇게 있어요. 어, 뭐 김석현, 이나현 뭐 이렇게 쭉 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저장할 때 이러한 이름들을 규칙을 거쳐서 좀 더 나중에 우리가 이 이름들을 찾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함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약간 좀 개념적인 거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뒤에서 쭉 예시를 들 거지만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의 수학으로 기준을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값을 세팅을 해봅시다. x, y, g, 또 여기는 1, 2, 3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a를 입력 데이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b를 출력 값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a에 있는 x라는 입력 데이터가 y에 있는 출력 값에 있는 이 1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입력 값을 x를 넣었을 때 이 값이 1이 나온다. 이렇게 적어요. 여기서 x가 1이 되잖아요. 이 a라는 영역에서 b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를 f가 a를 b로 사상한다 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막 굳이 암기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어요. 이 함수의 핵심은 여기 있는 이 a의 원소의 값들이 b에 있는 영역의 단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수의 핵심이에요. 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볼 거지만 이거 하나는 변함없이 쭉 가져갑니다. 여기 있는 a의 원소가 반드시 b에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사실 함수의 80%는 알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개념적인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인 거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 두 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 y, g고 m, n, 4, 5.
제가 앞에 이제 예시를 설명하면서 이 A랑 B를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있는 A 영역에서 B에 있는 이 값들로 출력값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A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그리고 이 B를 공역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데이터 애들을 정의역인데 뻗어나가는 이 우리가 향하는 방향을 공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밑에 치역이라고 따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얘는 없애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함수는 이 입력 데이터가 반드시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이 x는 1, 그리고 y는 2, g는 3, m은 4로 대응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5가 아무한테도 선택을 받지 않았죠? 함수에서는 이 경우가 가능해요. 괜찮아요. 이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B 영역에서 1, 2, 3, 4는 A라는 정의역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택이 받아진 이 영역들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선택이 받게 된, 선택을 받은 영역들을 치역이라고요. 5는 지금 아무한테도 선택을 안 받았죠? 이런 영역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공역은 이 전부 다인데, 그 선택을 받은 애들만 따로 치역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것이 여러 함수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일단 지우고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요럽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아래 좀 더 쉽게 내용을 풀어놨어요. 이 정의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대1 함수는 지금 여기서 제가 앞에서 입력 데이터에서 이 공역 쪽으로 하나씩만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선택이 되는 애들이 전부 다 다른 애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입력 데이터가 공역 부분으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점사 함수인데, 제가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전사 함수는 이 공역 B에 있는 모든 원소 이 친구들에 대해서 반드시 A에 속하는 어떤 A가 있어서, 자 벌써부터 약간 헷갈리죠? 자, 쉽게 말해서 그냥 공역 B에 있는 원소가 빠짐없이 모두 선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1대1 함수는 여기 있는 애들이 반드시 다른 출력으로 가야 한다 했잖아요. 이 경우에 이 공역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가 선택이 안 받아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전사함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무조건 여기 있는 공역 애들이 전부 다 선택을 받아줘야 돼요. 이게 전사함수의 핵심이고, 1대1 함수는 이 입력 데이터 애들이 공역으로 전부 다 다른 애들로 뻗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함수가 제가 쭉 소개를 드릴 건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이 입력 데이터가 공역 쪽으로 갈 때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거,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1대1 함수랑 전사 함수를 합친 것이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이 1대1 대응이란 거는 이 위에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입력이 겹치지 않으면서,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죠. 모든 애들이 겹치지 않으면서 모든 공역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선택을 받아야 한다. 즉 전사함수의 개념이 동시에 쓰이고 있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역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역함수는 우리가 여기 B에 있는
그 함수의 기준이 여기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이쪽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A에서 그 A 영역에서 C가 이 X를 선택을 한다면 역함수는 X에서 C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예요. 근데 이제 이 역함수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함수 자체가 기본 이 세팅 자체가 1대1 대응이라는 환경에서만 역함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역함수라는 거는 핵심이 정의역과 공역, 여기랑 여기를 뒤집는 거예요. 즉, 원래는 여기서 이쪽으로 향했잖아요. 역함수라면은 B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렇게 뒤집는 것도 함수라는 역함수도 함수니까 함수라는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봐봐요.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B에서 A를 향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1대1 함수가 정의가 뭐였죠? 서로 다른 입력, 즉 얘네들이 모두 다 다른 애들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얘 A랑 B가 같은 애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A가 지금 G를 선택을 했죠. 이 B도 G를 선택을 했다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A랑 B를 뒤집을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정의역이에요. 우리가 이 정의역으로 Y값을 찾으려 했는데 G를 보니까 A랑 B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수는 그 입력 데이터 애들이 공역으로 이제 값을 정할 때 반드시 한 개만 정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 규칙을 지금 어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 세팅 자체가 1대1 함수여야 이거를 뒤집었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전사함수. 자, 만약에 요렇게 예시를 해볼게요. 지금 A랑 B가 있죠? 근데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다시 하나씩. 자, X 간단하게만 할게요. X, Y, Z 여기는 1, 2, 3 마지막에 이 B쪽에 4를 추가를 해줍시다. 만약에 X가 1, Y가 2, G가 3을 선택을 했다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지금 전사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뒤집으면은 4는 아무한테도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B가 정의역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 4를 봤더니 얘가 여기 있는 A가 공역이 되겠죠. 공역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얘는 선택을 받지 않았으니까 다시 돌아갈 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함수의 핵심 입력 데이터가 공역으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걸 어겼으니까 함수의 조건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사용할 때는 1대1 대응을 사용해야 한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지금 제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린 것이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래, 이제 함수라는 것이 뭔지 알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제 배웠어. 근데 이거를 도대체 왜 알려줬냐? 간단하게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대학교 홈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대학교 홈페이지. 그러면은 여기 막 학생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학생 고유 아이디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학생들이 뭐 A부터 B 쭉 가서 C 뭐 이렇게 땁시다. 학생 고유 아이디 뭐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간단하게.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학생 고유 아이디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한 이 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뭐 여기는 뭐 함수의 개념이 없어도 뭐 그냥 코드로 이제 구현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오케이 학생에서 학생 고유 아이디를 찾는 거 내가 구현했어. 근데 이제 홈페이지를 사용하다 보면은 학생 고유 아이디로도 학생 데이터를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구현을 할 때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뭐랑 같습니까? 역함수랑 동일하죠. 그러면은 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에 함수도 조건으로 이어져 있는 그 코드도 조건으로 이어져 있는데 역함수라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알게 되면은 이 전사함수랑 1대1 함수라는 조건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 예,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좀 토대를 좀 공부를 하고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함수라는 것도 개념적인 거는 이것만 좀 알면 되실 것 같고 나머지는 코드를 이제 좀 개발을 하시면서 천천히 조건문도 만들어 보시면서 배워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